정말 나의 마음이 뭘까를 집중 탐구를 한 결과 진짜 쓰기 싫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100% 후련하게 풀리진 않지만 그래도 씀으로써 어딘가에 고백을 하는 느낌이 좀 들어서 제 마음대로 글을 못 써도 상관이 없고 의식의 흐름대로 마구 비극적인 글들을 쓴 다음에 그 뒤로는 들춰보지 않거든요. 정말 집에 금고가 있는데 거기다 집어넣어버려요. 예, 거기다가 그게 벌써 6년 전에 처음 나온 책인데 6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바뀐 어떤 시대 감정이라는 것이 있고 그런 거에 또 어긋나는 부분들이 있고 그러면 저는 계속 그 책에 갇혀있는 사람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꼴도 보기 싫어요, 사실 지금도. 네, 안녕하세요. 교보문고 구독자 여러분, 저는 박정민이라고 합니다. 9명의 작가분들께서 모여서 글을 쓰는 마음에 대하여 각자가 이제 적으신 글들이고 그것들을 모아서 만든 쓰고 싶다, 쓰고 싶지 않다라는 책입니다. 저도 감사하게도 대단하신 작가님들 사이에서 몇 줄의 글을 쓸 수 있게 돼서 영광이었습니다. 처음에 제 출판사의 대표님을 뵀을 때는 수락도 아니고 거절도 아닌 어떤 애매한 입장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제 만났는데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너무 쓰기 싫어하는 마음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쓰고 싶지 않은 마음이 크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그 마음을 써주시면 된다 그러셔서 어리둥절 그냥 수락을 하고 집에 왔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이 책에 실린 원고 이전에 많은 원고들이 이제 스쳐 지나갔어요. 이렇게도 써보고 저렇게도 써보고 결국엔 너무 꾸미고 있다. 내 마음을 직접적으로 좀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파기한 문서들이 꽤 되고 결국 마감일이 이제 닥쳐오고 정말 나의 마음이 뭘까를 집중 탐구를 한 결과 진짜 쓰기 싫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뭐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이제 처음 적어냈던 글들은 정말 쓰고 싶지 않은 이유 32가지 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대표님이 그러면 너무 좀 그렇지 않을까요? 해서 여기 중간에 이렇게 파란 글씨로 그래도 좀 쓰고 싶은 글이 뭔가 있지 않을까요? 뭐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그럼 한번 써보겠습니다 하고 겨우겨우 이렇게 두 단락을 쓴 거예요. 보통엔 저의 글쓰기는 그러니까 저의 개인적인 글쓰기는 모조리 그런 글들이에요. 개인적으로 그런 글을 쓸 때 가장 감정적으로 또 좀 후련하고 굳이 누구한테 보여주지 않아도 된다라는 어떤 해방감 때문에 100% 후련하게 풀리진 않지만 그래도 씀으로써 어딘가에 고백을 하는 느낌이 좀 들어서 제 마음대로 글을 못 써도 상관이 없고 의식의 흐름대로 마구 비극적인 글들을 쓴 다음에 그 뒤로는 들춰보지 않거든요. 정말 집에 금고가 있는데 거기다 집어넣어버려요. 거기다가 봉인을 한다는 뜻이 사실 그거거든요. 금고 속에 집어넣어버리고 제 보통의 글쓰기는 항상 그런 글쓰기였습니다. 그런 글쓰기들을 하다 보니까 제가 남들한테 보여주는 글을 그만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도 사실 그런 글들에 매우 취해 있을 때였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조금 생각이 좀 바뀌고는 있는데 보여주는 글도 좀 써봐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뭐 쉽지는 않고 짤방 요즘에는 이제 그 비트코인 짤방에 한다라는 개념보다는 물려있다라는 개념 뭐 이런 거 정광렬 선배님께서 자고 있다가 올랐나 이렇게 보고 아니네 그리고 다시 주무시는 짤 이런 거 폭락을 한 다음에 몰래카메라 대성공이라고 외치시는 짤입니다. 저의 심경은 이거 후회하고 있어요 라는 짤방입니다. 그 책방을 접고 나서 그 책에 대한 어떤 강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좀 없어져서 책을 놓고 산 지가 한 1년 정도 되거든요. 유튜브만 봤어요. 계속 하루에 정말 몇 시간씩 유튜브 계속 돌아가고 있었는데 이러면 안 되겠다. 다시 좀 책을 좀 읽어야 되겠다. 최근에 가장 인상 깊게 본 책은 에리 프롬 작가님이 쓰신 우리는 여전히 삶을 사랑하는가라는 책. 오랜만에 밤새서 책을 읽어본 것 같아요.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을
꽤 길게 묘사하시는데 난데 싶어서. 근데 꽤 많은 현대인들이 좀 그러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 책은 여러 사람이서 같이 보고 좀 소감을 좀 들어보고 싶어요. 그 책을 보면서 과연 어떤 생각을 다들 하시는지 좀 궁금해서. 사실 그 책을 보고 나는 아니야 라고 한 사람이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빼놓지 않고 하는 메모는 악몽입니다. 거의 악몽만 본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악몽이라는 건 저의 결핍이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무의식 속에서 내가 지금 이 현생에서 뭐가 부족하고 어떤 거에 불만이 있고, 그러니까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한 이 속에 있는 감정들인 것 같아가지고, 내가 미처 현실에서 외면하고 있던 내 감정과 내 결핍을 조금 적어놓고 눈으로 봐야 좀 덜 그럴 것 같아서, 또 나의 열등감이라든지 내가 이 사람을 어쩌면 미워하고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감정이라든지, 내가 굳이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나의 폭력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적어 놓음으로써 아, 나도 이런 감정들이 있는 사람이구나, 하나의 어떤 인격체구나라는. 왜냐면 인간은 너무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사회화가 되어가면서 자기 감정들이 지워지는데, 오롯이 그거를 자유롭게 표현해 주는 건 사실 제 꿈밖에 없는 것 같아서 그것들은 좀 적어 놓는 편인 것 같습니다. 나는 자기 전에 쓴다. 기본적으로는 해소의 작용을 해주는 게 가장 크고요. 두 번째는 매일마다 계속되는 연습인 것 같기도 하고요. 잘 쓰고 싶으니까. 나만 보는 일기도 잘 쓰고 싶어요. 그냥 일필휘지로 갈겨도 잘 쓰는 문장들을 쓰고 싶어서 그런 어떤 연습의 의미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그냥 그 고즈넉한 그 몇십 분의 시간이 제 하루 중에 뜻깊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 에세이 형식을 빌려서 낸 책이잖아요. 근데 에세이라는 것이 너무 사적이고 개인적이고 그런 것들이 공유되고 하다 보니까 박정민이라는 사람의 생각이 담긴 책이 되면서 제가 아닌 다른 박정민이 생긴 것 같고, 그게 벌써 6년 전에 처음 나온 책인데 6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바뀐 어떤 이 시대 감정이라는 것이 있고, 그런 거에 또 어긋나는 부분들이 있고, 그러면 저는 계속 그 책에 갇혀있는 사람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꼴도 보기 싫어요, 사실 지금도. 그러니까 사람은 바뀌는데 리얼 박정민은 변하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박정민은 변하지 않고 계속되고 있잖아요. 사실 그 글을 쓰기 시작한 건 2012년도니까 10년 전이잖아요. 10년 전의 내 모습에 아직도 갇혀있는 느낌이 들어서 꼴 보기 싫다. 그때의 나가, 그러니까 그 책이라기보단 그 책에 쓴 글을 쓴 나가 매우 싫다.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에도 그렇고 안 쓰겠다, 더 이상. 근데 이게 안 쓰는 것이 오히려 나를 더 가두는 일이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시간이 지나서 뭐 진짜 쓸만한 인간 2라도 나와야 이 사람이 변했구나, 혹은 이 사람이 뭐 성숙했구나, 뭐 재미는 좀 없어졌지만 뭐 성숙했구나라는 느낌이라도 줄 텐데, 안 쓸 거야 라고 제가 선포하는 거를 알아주는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써야 되겠구나, 이거 쓰지 않으면 모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고민 중입니다. 책이라는 것을 제가 되게 좋아하는구나 라는 걸 느끼는 요즘이에요. 그리고 오늘 또 인터뷰 하면서, 그리고 이 책을 쓰면서, 그리고 또 요즘 뭐 이렇게 생각들을 하면서 공유하고 싶은 글, 뭐 이런 것들을 좀 문장으로 옮겨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교보문고 독자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희 뭐 팬분들도 그렇고 기다려주시면 한번 열심히 한번 써보겠습니다. 제가 또 출판사를 하나 만들어서 출판사를 하나 갖고 있는데 열심히 책을 또 이제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 출판사를 하면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배우 박정민이랑 꼬리표를 딱 떼고 그냥 출판사로서 막 교보문고니 어느 서점들을 막 이제 이렇게 뚫으려고 막 노력하는데 이게 저 너무 힘들어요. 네. 근데 오늘 이 자리가 그래서 너무 고귀해요.
열심히 또 출판사 대표로서도 좋은 책을 세상에 내어 보일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출판사 대표로서 또 뭐 이렇게 찾아올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